안녕하세요. 한방이 답이다. 오늘의 꿀팁을 말씀드릴 한의사 배형욱입니다. 다이어트들 많이들 하시고 계시고 또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요요 현상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과 그리고 그 다이어트에 의해서 생기는 요요 현상을 방지하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정의학과 학회지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8가지 다이어트 방법 중에서 한방 다이어트, 즉 한약을 복용했을 경우 그 성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한약의 다이어트가 왜 성공률이 가장 높을까요? 그거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체중의 변화라는 것은 섭취량과 그리고 소모량의 차이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는 것인데요. 그래서 섭취량은 식이요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소모량 같은 경우는 운동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할 것인지 아니면 먹는 것을 굶고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은 문제이긴 합니다. 이때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칼로리를 많이 소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의 뇌에서는 또 식욕을 당기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섭취량도 같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운동을 많이 했을 때는 상관없지만 이제 나중에 운동량이 줄거나 멈추게 되면 다시 쉽게 체중이 찌는 그런 요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다이어트의 감량에서는 운동보다는 식이요법 조절이 가장 더 중요하고요. 거기에 한 30분 정도 적당한 걷기 운동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약의 다이어트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한약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요. 한약은 그 성분의 효능이 주로 식이요법에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식욕을 떨어뜨린다거나 포만감을 준다거나 기운을 더해주면서 우리가 힘들지 않게 식이요법을 할 수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외에도 독소를 제거해준다거나 기초대사량을 올려준다거나 혈액순환 그리고 부종을 감소시킨다거나 이런 작용들은 우리가 운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운동을 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약에 대한 다이어트 효과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약 다이어트가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로 밝혀졌는데요. 다음으로는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지만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 체중을 유지하고 누구는 그 체중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 차이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기간에 다이어트를 해주고 그리고 또 충분한 기간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초반 감량기에는 수분이 먼저 빠지고 그리고 근육과 간에 있는 글리코겐이라는 당을 먼저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는 2주 이상이 지났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지방을 본격적으로 분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지방이 분해되어야 실제로 체중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다이어트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유지 기간에서도 우리 몸은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제 위치를 유지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끼 더 먹었거나 덜 먹은 거에 따라서 체중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듯이 우리가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항상성의 변화를 줘야만이 그 체중이 내 진짜 체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기간을 보통 3개월로 보고 있고 그 3개월이 지나게 되면 항상성을 유지하는 점인 세트 포인트가 바뀌면서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다이어트를 지속해서 내 체중을 가지고 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간만 중요하냐 하면 실제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이 찌는 비만의 그런 살이 찌는 상태를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그 체질 개선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장을 축소시켜줘서 우리가 식이요법을 반드시 해서 그 섭취하는 양을 줄여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같은 양을 드셨을 때 언제 먹느냐, 어떤 것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질을 높여주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저녁에 먹은 양을 흡수하는 흡수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이나 점심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최대한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같은 양을 드시더라도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섭취율을 높여주는 것이 좋은데요. 그때는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되는데 사료를 먹은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풀을 많이 먹은 그런 가축에서 나오는 고기와 그리고 생선에서 나오는 기름 그리고 아마씨나 들깨처럼 우리 몸에서 흡수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풍부한 석류를 섭취하게 되면 그런 지방 섬유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그 오메가3가 풍부한 그런 섬유들은 우리 세포막을 형성할 때 훨씬 활성도가 좋기 때문에 대사가 촉진되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지방을 또 분해하고 연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섭취해 주셔야 되고, 같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더라도 정제가 덜 되어 있는 거친 탄수화물이 흡수 속도가 훨씬 느리기 때문에 몸에서 지방으로 저장하는 것이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뭐 현미라거나 잡곡 같은 것을 드시는 게 좋고요. 다음으로 장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내 환경 같은 경우 유해한 그런 세균에서 나오는 그런 독소들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또 대사를 떨어뜨리면서 지방을 축적시키면서 비만을 일으키는데요. 그래서 유산균을 섭취하거나 유산균이 좋아하는 재료인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운동인데요. 그 운동 같은 경우에서도 기초대사량을 높여줄 수 있는 근력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그거와 반드시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셔야 되는데, 그 유산소 운동은 강도가 강한 운동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강도가 강하거나 30분 이내의 짧은 운동 같은 경우는 분해하기 쉬운 당을 위주로 쓰기 때문에 30분 이후의 긴 시간의 운동과 그리고 저강도의 운동, 즉 걷기 운동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효율이 훨씬 더 높고요. 그래서 또 하나 추천할 만한 거는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짧은 고강도 운동과 긴 저강도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과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요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팁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다이어트를 계획 중이라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까운 한의원에서 한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시면서 이번 다이어트를 꼭 성공하셔서 올여름을 가볍게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방 꿀팁 배영욱 한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